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사단계 12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해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1부에 이어 이재정 의원님 함께해 주십니다. 네, 예. 여전히 반갑습니다. 네. 1부 방송 어땠어요? 저는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정세현 장관님도 훌륭하셨고 무엇보다 더 같이 동문 수학했던 우리 김용호 의원님의 네. 정말 탁월한 진행. 이건 네. 그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네. 그렇게 리드할 수 없거든요. 네. 감복하면서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어느 자리 가서 제가 초라해지기 쉽지 않았는데 일부 방송 제가 살짝 초라해진 것 같아서 아니 저도 약간, 말을 별로 안 했어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고민을 더 깊이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네. 그런 알찬 시간이었어요. 1부 방송 투쟁. 자, 오늘, 2부 방송도 우리 투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격한 투쟁을 또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2부 주제 토크 함께 해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서당계 방송의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최다 출연자이십니다. 저희 서당계 방송에 출연해 지금 벌어지는 대통령 기록물 논란을 사전에 예칭하셨던 대통령 기록물 전문가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존 스트라무스다. 대통령 기록 전쟁 저자 전진환이라고 합니다. 네. 예전 방송은 밤에 봐서 네. 잘 모르는데 오늘 조금 낮에 보니까 더 젊으시네요. 예, 제가 네. 참 뭐라 하기 그렇지만 반갑다 친구야. 두 분은 네, 둘이 친구입니다. 예. 친구입니다. 원래 또 예, 원래 네, 알고 있어요. 20대 시절을 알고 있는. 근데 이재정 의원님이 진짜 마당발이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마당발이라는 생각을 못 해보셨습니까? 네, 못 해봤습니다. 워낙 빨빨거리시는 분이라 모든 영역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시민사회에 계실 과찬이십니다. 때도 네. 사실 기록물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일가를 이루셨지만 네. 그 이전에 다른 영역에서도 자기 역할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셨거든요. 네. 그냥 기록물 정도는 그냥 한 분야 내가 이거 해볼까 하고 그냥 찍으신 거예요. 뭘 찍었어도 전문가가 됐을 뿐입니다. 야. 이분이. 과찬이십니다. 갑자기 처음부터. 어릴 이렇게. 때부터 싹수가 파라셔가지고요. 이렇게 크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서당계 네. 최다 출연자가 되실 줄 저도 알았습니다. 아셨군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새 얼마나 바쁘세요? 예, 지금 목이 많이 쉬었는데요. 네. 계속 인터뷰 하느라고 이제 목 많이 쉬었고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어려우니까 계속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굉장히 좀 힘듭니다, 요즘.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불행히도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했고요. 예, 그런 걸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난 4년 동안 이 기록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불량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게 참여정부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대통령이 일을 많이 안 하면 기록물도 별로 없었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죠? 예, 많이 없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자택에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데 출입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미용사들. 나 그것도 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예, 미용사가 왜 두 분이나 들어가시는지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외출도 안 할 건데 왜 머리를 만지죠? 집에서 무슨 파티하시나? 그러게요. 저는 집안 반경 100m는 세수도 안 하고 나갔는데. 네. 예. 각별한 자기 관리가 훌륭하신 분인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저는 어찌됐든 외출을 한다. 그러면 좀,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외출도 안 하시는 분들이 미용사 불러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소장님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게 기록을 생성한 게 별로 없다라는 제보가 혹시 역정보 아닐까요? 압수수색을 회피하기 위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재정 의원님만이 분석할 수 있는 예. 지적 아주 좋습니다. 오늘 방송도 굉장히 흥미진진해질 것 같고요.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선거인단 2차 모집을 안내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은 자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1811-1000번 혹은 1811-1004번 콜센터 접수 및 민주2017.kr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2차에 신청하실 분은 ARS 투표만 가능하므로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유한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2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 권한이 황교안 총리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선 그 대통령 기록물법 제2조에 보면 네. 이 대통령 기록물의 이제 범위가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 기록의 범위가 대통령 본인이 생산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생산하거나 당선인이 생산하는 이 기록을 대통령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들이 이제 생산하는 기록을 말하는데요. 이 황교안 이제 권한대행이 그런 해석을 가지고 이 해석은 뭐냐면 황교안 권한대행의 기록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 것인데 네. 이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을 자기가 지정할 권한이 네. 있다. 이렇게 유추해석. 제가 볼 때 조금 법률을 유추해석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여튼 현재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정을 좀 하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 대행이 그것을 이제 임의적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이제 권한대행이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재정 의원실에 있는 우리 보좌진들하고 제가 직접 대통령 기록관에 전화를 해서 네. 그 담당 과장에게 확인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이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보느냐, 그러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제 저에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레시안이라는 이제 그 매체에다가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쓰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매체에서 그것들을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여론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밝힐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어떻게 증거 인멸을 이 하나요? 얘기를 좀 저희가 좀 지금부터 좀 해봐야 되는데요. 네. 우선은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네. 이게 파면됐다는 것은 어떤 비리가 있거나 네.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됐을 때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큰 이제 징계가 되는 네. 것이죠. 네. 생각해 보시면 근데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뭐냐면 본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자신이 아주 민감한 기록이지만 한 15년에서 30년 동안 보호를 해주면 그 기록들을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맡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기록들이 대부분 다 지금 범죄와 관련된 기록들, 비리와 관련된 기록이란 말이죠. 근데 이 기록들을 파면된 공무원이 자신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정을 하는 순간. 네. 그러면 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기록들을 다 숨길 수 있는 겁니다. 저 공소시효가 완료될 때까지 네. 예, 증거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지 않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지정물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열람할 수 없어요. 수사 과정에서 이제 열람할 수 있는데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이제 열람하려면 고등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예, 됩니다. 엄격한 요건이 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헌법 개정 요건인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 3분의 2 예, 3분의 2 이상입니다. 제적 의원의 3분의 2입니다. 예.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대통령 지정 기록을 지정했다면 전체를 다 영장을 할 수가 없어요. 분야를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세월호다. 그럼 세월호와 관련된 것을 영장을 받아야 되고요. 네. 군위안보 한일 정상 간 대화다.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영장을 받아야 되고 또 만약에 블랙리스트다. 그럼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걸 영장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이 지정 기록물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열면 그 하나하나 다 패스워드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14 남북 정상회담 녹이 우리 여야 의원들이 그때 200명 이상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록을 찾는데 그때 5일 이상 걸렸어요. 맞습니다. 와. 그리고 못 찾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못 찾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수사는 딜레이 되고요. 네. 어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도 그 기록을 찾기 위해서 그 찾는 과정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징계와 범죄 혐의가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왜 그러한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지 이게 법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은 영장을 받으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볼 수 있는 절차가
무용한 거죠. 아, 그렇네요. 네, 무용한 거죠. 네. 만약에 파면된 공무원이 자기가 생산한 기록을 자기만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야,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황대행이 그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한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하겠다는 거 황교안 대행이 막았고 네. 또 특검 연장도 결국 황교안 그렇죠. 대행이 막았잖아요. 네. 어떻게 진실 보면 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네.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금 같은 몸통인데 네. 정말 큰 걱정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한다고 하지만 네. 지금 사실상 수석 비서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유임이 됐잖아요. 네, 그거 지금 보잘 대통령이 없어졌는데도 청와대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기록을 생산한 것들을 다 찾아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파쇄기도 들어갔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 남아있는 기록들은 지정하고 또 종이 비전자 기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종이 기록들은 파쇄하고 이렇게 계속 지금 앞으로 대선을 할 때까지 2달가량을 계속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면 진상규명이 할 수 있을까요? 저 소장님, 이 문제를 한번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싶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 방송들을 들으면은 일단 대통령 기록물 이러니까 왠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열람하면 안 될 것 같고 보호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공공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기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비율을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한 755만 건을 이렇게 이제 생산을 했습니다. 예. 그 중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33만 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7% 정도 이렇게 그러네요. 되는 것이죠. 예, 6%, 7%. 그 다음에 비밀 기록이 있습니다. 네. 비밀 기록이 당시에 뭐 한 만여 건 안쪽으로 이렇게 네. 설정이 됐고요. 대부분은 지금도 대통령 기록관에 들어가면 노무현 대통령 기록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기록들은 빼고 그리고 많은 지금 언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 기록관에 실제로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 기록을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기록은 우리 이재정 의원님 말씀대로 모두 다 공개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네. 아주 예외적으로 10% 안쪽으로 정말 중요한 뭐 국가 안보나 또 네. 의사결정 과정이나 또 아니면 또 인사와 관련된 기록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예.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전진상 소장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유추 해석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법을 제정하면서 그 생산 과정에서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네. 투명하게 투명하게, 기록을 네. 생산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요. 지금 대통령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로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지원 시스템을 썼고요. 그 이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대폭 이제 축소해서 이명박 네. 대통령 위미 시스템을 썼습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 정부에서는 위미 시스템도 안 쓰고 있다는 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는 있어요. 좀 수기 노트 아닐까? 생각해 보시면 네. 왜 파쇄 기록을 갖고 들어갈까? 네. 왜냐하면 네. 파쇄를 전자 기록으로 생산하면 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파쇄를 뭐 컴퓨터로 할 건 아니잖아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거는 파일을 지우고 그것을 종이 기록으로만 관리하고 있다가 그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을 계속 지금 파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노무현 정부 때는 거의 90%, 제가 알기로는 한 95% 이상이 대부분 다 전자기록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쪽지 기능 같은 거 이렇게 써서 이렇게 올린 것들까지 지금도 이지원 시스템 복원해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네. 뭘 파쇄할 게 있습니까? 그렇죠. 파쇄기가 왜 26대가 필요합니까?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지금. 공주님, 수첩 공주님의 수첩을 파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이 수기로 해서 다 거기는 수첩으로 다 대통령 예. 기록물을 다 수첩으로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이제 일반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기록이 개인 기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기록은 본인이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청와대에 앉아서 지금 썼던 기록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본인이 생산한 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안종범도 수첩이 9개 네. 나왔잖아. 아, 대통령 기록물법 이렇게 보면요. 그 네. 소유는 국가에 있다라고 나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의 지금 다 국가 세금으로 쓴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수첩을 그런 식으로 지금 파쇄기에 밀었다.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상 무단 파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참모들도 그렇게 했다면 그에 대한 정범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근데 받아들여야 황교안 됩니다. 대행이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이제 지정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어요? 지금 이제 저희들은 뭐 예를 들면 지금 노회찬 의원 같은 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변호사를 해서 이제 뭐
뭐 대통령 지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게 걱정되는 것이 만약에 그게 뭐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그렇죠. 그 뒤로는 이제 그게 합법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법률적으로 민변이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정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법률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봉인했더라도 그 봉인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그건 다퉈가야 될 것 같고요. 예.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이제 검찰이 또 황당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까지 참 잘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오늘 검찰이 분명히 그 피의자 박근혜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택이나 청와대 압수수색은 하지 않겠다. 이미 수사가 막바지다. 할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그 수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증거물이잖아요. 네. 증거물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검찰을 우리가 또다시 믿을 수가 있나요? 이제 국민 신뢰는 이제 바닥이죠. 그나마 특검의 사례를 보고 조금 배웠을라나 하면서 국민이 기대하고 다시 있다가 좀, 네. 신뢰를 걷어버렸죠. 저는 이 지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청와대에서 지금 전자기록을 삭제했거나 종이기록을 삭제하고 있다고 지금 많은 의혹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전자기록을 삭제했으면 지금 거기에 썼던 서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면 지운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지운 기록들을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렇게 복원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검찰의 저런 발표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울 수 있는 가속도를 붙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종이 기록들이 계속 파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엔론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이 엔론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분식 회계를 하다가 뭐 엄청난 이제 미국의 정가에 파문이 일어났던 그래서 또 미국의 그 돈으로 미국에 이제 정치 자금을 제공하다가 문제가 됐는데 당시 이 이제 회장이 한 징역 23년인형인가 받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주 큰 죄 중에 하나가 이 분식 회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증거 자료를 다 파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의 검찰은 그 파쇄한 것을 그 분식 회계보다 더 엄중한 죄라고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기업들한테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미루어 보면은 최순실 등을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삼았던 그 죄 한정에서 이미 수사가 충분하고 증거 자료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인데 사실상 지금 기록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관리의 부실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인 파쇄를 통해서 또 다른 법률 위반이 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수사는 안 하겠다고 천명한 거거든요. 우리가 수사는 보통 단서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가 없더라도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인지한 사건들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의 추가 수사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국가기록관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셈이죠. 제 기록학계에서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에 드디어 이제 대통령 기록법을 만들어서 저희가 대통령 기록 관리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이 대통령 기록 관리 체계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완전히 지금 파탄난 상태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저 청와대 안에서 기록이 파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대체 파쇄기 26대가 300명밖에 안 되는 직원들한테 그게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그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전지산 소장님 1회 방송 때부터 이야기를 하셔서 청와대에서 우리 방송 듣고 그때부터 저는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는데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네요. 잘못을 묻겠습니다. 아니 그 문서 파쇄기를 26대 이제 도입한 게 최순실 사건 터지고 나서 그렇게 됐고 좀 청와대 입장에서는 노후된 그 파쇄기를 하필 그때 압수수색하기 전날 노후돼서 저도 이제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 있었는데요. 참여연대가 보통 직원들이 한 60명 정도 당시에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큰 파쇄기 한 대만 있어도 모든 활동가들이 다 그걸 파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청와대가 뭐 300명에서 400명 사이 정도 제가 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왜 26대가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 대대적으로 뭔가를 파괴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니면 노후된 그 파쇄기 26대를 한번 증명해 보이든지. 정말 이게 작동이 안 돼서 왜 26대 한번 노후된 거에 증거 제시 못하죠? 이번 정부는요.
물품 구입 내역에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왜 비하를 하고 나오잖아요. 약품을 왜 저렇게 많이 구입하고 침대 구입, 침대 네. 구입하고 지금 뭐 파쇄기 구입하고 냉장고 구입도 상당했습니다. 예.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뭘 쓰고 있는지 지금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바로 사실 많은 언론에서는 이제 바로 그 청와대를 떠날 줄 알았는데 3일 동안 또 거기에 거주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도 많은 증거물을 은폐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과 동시에 피의자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소추권이 이제 소추를 제한하는 것들이 이제 없어졌단 말입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범죄인이 만약에 자기가 범죄를 지금 의심받고 있는데 자기의 범죄를 증거해 줄 수 있는 많은 기록들이 그 옆에 있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없애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을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느끼는 박 건데. 대통령을 이해해야 되나요? 예, 근데 우리가 약간 흥분했어 지금 분위기. 예. 조금 분위기를 좀 알겠습니다. 가라앉히겠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 보면은 이 청와대가 소도 아시죠? 네. 역사 공부하셨잖아요. 네. 소도화되어 갔잖아요. 네. 안종범 수석이 그 수첩, 네. 깨알 같은 수첩 네. 덕분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증거물로- 증명이 되지 네, 네, 않았습니까? 네, 네. 수첩을 어디 뒀냐 했더니 청와대에 보관했었다라고 네. 고백을 합니다. 청와대 냉장고. 그 청와대에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자료의 보존이 가능해서 보관을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진짜 실제 소도로 운영했던 걸 보면은 그 외에 기타 자료들도 어떤 방식으로 보관되었을지 미뤄 짐작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록이라는 게 사실은 자신의 어떤 활동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기록하고 이걸 후세에다가 남겨줘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이 정치인의 굉장히 좋은 어떤 의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기록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모든 증거 자료로 활용되다 보니까 자신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것을 지워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JTBC 보도에 따르면 뭐 이명박 정부 정도의 수량으로 좀 맞춰달라. 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자기가 지워도 자기가 봐도 너무 대통령 기록을 생산한 것이 없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는 사람은 기록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TV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기록을 생산할 수가 있겠어요. 네. 밖에서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사진을 찍고 말을 해야 기록을 남기는데 이분은 수요일 날은 항상 관저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록이 생산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소장님,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건수는 많지만, 이관한 기록 건수는 많지만, 사실상 유의미한 기록들은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유의미한 기록이 굉장히 부족했고요. 예를 들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23만 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33만 건이죠. 예. 근데 그 중에 그 안에다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비밀 기록을 다 포함시켰단 말입니다. 네. 그 대통령 기록에 지정 기록물 안에 비밀 기록을 포함하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비밀 기록을 봐야 될 고위공직자들은 그 기록 못 보고 이명박 대통령만 그 기록을 봤던 그런 어이없는 사태도 벌어졌던 것이죠. 예. 그 사실상 뭐 대통령이 스스로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공공기록물 같은 경우라면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관여해서 업무상 관련돼서 생산되는 기록들은 공공기록물에서 특별히 국민으로부터 검증받도록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은 치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국민에게 그 이후라도 퇴임 이후라도 검증받아야 되는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겨져야 하는 네, 것인데 맞습니다. 남기지 않은 것도 또 그건 정치적으로 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뭐 위임된 권력을 얼마나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기록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대통령 기간 동안에는 워낙 비밀이나 보안 유지를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내가 그 위임받은 권력을 이렇게 정당하게 사용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이제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불안한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이제 문서는 파기했다 해도 PC의 서버 같은 데는 분명히 기록들이 그래도 남아있을 텐데. 저는 뭐 PC 서버라든지 뭐 지금 쓰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업무 관리 시스템에 그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운 흔적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검찰청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팀이 따로 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게 지금 내가 너네들은 이제 압수수색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딱 주는 순간 향후 2달은 더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구성이 돼서 인수위도 없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인계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기록이 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검찰은 하루빨리 우리 청와대랑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자택을 빨리 압수수색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촉구합니다. 대변인께서 촉구합니다. 공식 예. 네, 브리핑 한번 하시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재정입니다. 네. 3월 15일자 오후 네. 현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압수합시다. 투쟁! 네. 저기 전진석 소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 기록물 하면은 사실상 공적 기관이 관여가 돼서 생산한 기록물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우리 국정을 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사인이 개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비밀 대통령이었던 최순실 씨께서 생산한 기록 그 안에 혼재돼 있을 듯한데요. 아니 누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참 네. 이런 상황을 정말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예. 기침이 나네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탄핵이 된 것도 대통령의 위임된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많이 아시겠지만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 씨가 그 안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업 4조 3천억을 지난 3년 동안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그걸 이제 나라살림연구소라고 하는 민간단체에서 밝혀냈는데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이나 하남개발 같은 것들을 다 미리 입수를 해서 자기가 다 땅을 샀습니다. 네. 예,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통령 기록이 훼손된 것이죠. 오염됐죠. 오염됐죠. 예.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범죄의 증거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뭐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순실 씨가 그 국가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자기 사적 이익을 도대체 얼마나 했는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밝혀진 것만 4조 3천억이라고 하는데 뭐 몇십 조라고 주장하는 네. 사람들도 있거든요.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밝혀야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그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전혀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 속에서도 그 대통령 기록관장이 입장을 밝혔어요. 네. 청와대를 믿을 수밖에 없다. 너무 성의 없이.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 기록관은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면요. 사실은 뭐 레코즈 프리즈라고 지금 기록 동결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네. 과거에 이제 이 대통령 기록관이 사실 이제 기록 과거사위원회에다가 이 레코즈 프리즈를 네.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 기록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나와라. 그 나머지 기록도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대로 멈춰라. 예.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보존 가처분 신청 같은 네. 것이죠. 예. 이런 것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되냐면 아니면 고발하겠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대통령 지금 국가기록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봉화마을로 기록 가져갔다고 그 참모 10명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됐죠. 예? 네. 그런 정말 혈기왕성한 그런 국가기록원이 지금 왜 그런 조치를 못합니까? 예. 사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뭐죠? 왜냐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었나? 그 법안으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이 지금 없고요. 네. 그다음에 그 법안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번에 언론에다 많이 얘기했는데 네. 이번에 연설문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법 유출죄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기록이 복사본이라는 이유로 사실 이번에 기소하지 않았거든요. 네. 특검에서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네. 기록물법으로. 이렇다 보니까 자꾸 대통령 기록물로 자꾸 뭔가 장난을 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또 반대로요. 저번에 이제 정윤회 사건 문건 네.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는 반대로 그때는 그 기록이 찌라시라고 그랬어요. 네. 네. 대통령이 그 찌라시란 말은 뭐냐면 자기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 기록이라는 뜻이죠. 네. 네. 그런데 그 기록을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아, 정말 그렇네요. 예. 네. 한쪽은
복사본이라고 기소하지 않았는데 한쪽은 대통령 스스로가 찌라시라고 그랬는데 그걸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기소했다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물론 고등법원까지는 무죄가 났습니다만 저는 검찰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자꾸 대통령 기록물을 훼손하려고 하는 뭔가 이런 유혹이 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기록물을 지정할 권한이 없고 네. 그다음에 또 상황적으로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는 그런 권한을 줄 수 없는 상황이지 없어도 안 않습니까? 되고.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기록은 동결된 채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져야 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당시의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네.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이걸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을 파면당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범죄 혐의를 다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것이죠. 네. 다만 그 안에는 이제 국가 비밀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공개 기록이 있고 개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여야가 어떤 중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 중에 들어가서 그런 비밀 기록들은 좀 이렇게 보호를 하고 나머지 기록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산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여부를 대통령 기록관과 함께 이렇게 분류를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안에는 그런 장치가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앞으로 이제 추진해야 될 일이네요. 네. 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같이 이제 방송했던 우리 강병원 의원님이 네. 이제 거기 저하고 이제 협의를 좀 해서 네. 그 특별 법안을 지금 이제 법안 개정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네. 예. 저는 강병원 의원님 그 안으로 그냥 통과시켜도 네.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 중에 여야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은 여야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1당, 2당, 3당, 4당. 네. 야야입니다. 야야. 네. 예. 네. 그러네. 사실상 지금 동결 상태로 이관을 하고 나서도 그런 법을 개정을 하고 지정을 해도 충분할 만큼 사실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지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절차를 더 어렵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레코드 프리즈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나 호주에서도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생각해 보시면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비리 사건이 터지면 어떤 정부에서든 다 검찰이 그것을 가서 다 동결을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파기하지 못하도록 가서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 소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첩첩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파면된 이후부터 지금 대선 치른 5월달까지 그 한 5, 6개월을 계속적으로 그냥 놔둔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대통령 기록 체계의 가장 큰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이제 처벌 조항은 강하지만 네. 좀 법률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법안이 굉장히 좀 너무 선의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우리 이재정 의원님 뭐 대표 발의하시고 저는 공동 발의 따라가고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좋은 의견을 좀 많이 주시죠. 네. 우선 대통령 기록물법에 파면 이후에 이제 기록이 이제 이 절차가 이제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네. 중요한 거는 파면 또 이후에 절차. 이 대통령 기록물법의 지정 권한, 이 지정 기록에 대한 입법 미비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지정 기록물 이렇게 지정하는 순간 무엇을 지정했는지를 몰라요. 본인만 말고. 그러니까 목록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대통령이 돌아가시거나 뭐 예를 들면 병중에 있다면 외부에서 어떤 지정 기록물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저번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록이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이게 혼란이 벌어졌던 것이죠. 네. 그다음에 처벌 조항이 있는데요.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10년이야. 네. 근데 여기에는 목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목적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은닉을 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사람의 특정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은닉하는 경우에는 더 강한 법안을 사실 만들어야 되고 이 법안의 처벌 조항에 뒀을 때 목적성이 사라지면 처벌을 잘 하지 못한다고 제가 이제 법조인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할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좀 더 다양하게 이번에 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법률적으로 목적범이라고 하면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을 더 어렵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행위 자체만 규정했을 때는 네. 너무 광범위하게 네. 걸치기 때문에 또 그 빠져나갈 구멍도 있죠. 처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법기관, 수사를 안 네. 하려고 하는 사법기관의 어떤 태도가 네.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좀 엄격하게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행위 유형별로 네. 그다음에 목적의 다양성별로 해서 구분하는 게 유의미하겠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왜냐하면 징역 10년이라고 하는 징역은 굉장히 사실 센 법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거기에 그냥 무단이라는 표현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이 무엇이 무단이냐. 이것에 대한 해석을 계속 저희 기록학계에서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기록이라는 말도 보면 서버를 파괴한 것은 기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을 담는 매체이기 때문에 형법은 또 유추해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건 유추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파괴하지 않고 그냥 서버만 파괴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건이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실에서 네. 그때 이제 그 디가우저로 민간인 사찰한 기록을 다 예. 갈아엎었잖아요. 예, 네. 예. 만약에 그게 공공기록물법상으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서버를 파괴한 것이지 기록을 파괴한 건 아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증거인멸죄로 1년만 살았어요. 이런 이제 우스꽝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호점이 있나. 예, 예. 네. 좀 다시 한번 재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네. 저희 김영호 의원님 저 모두 이제 안영희 소속 네. 의원으로서 네. 관련된 내용 함께 점검해보면 예.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른 토론회에서도 뵌 적이 있고 한데, 사실상 이 기록물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구가 네.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국가기록원이 계속적인 정치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행정자치부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행정자치부 무슨 기관이냐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에요. 네. 대통령의 어떤 수행, 대통령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받쳐주는 기관이 행정자치부입니다. 그러라고 한 건 아닌데 네. 그러고들 계시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자치부 산하에 국가기록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그때부터 대통령 편에 들어서 뭐 야쪽에 있는 그 전직 대통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립기록청은요 아예 독립돼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 국립기록청장은요 한번 지명이 되면 종신형입니다. 충격인데요. 네. 정말 미국 충격인데요. 대법관하고 똑같습니다. 네, 자르지 않으면 뭐 안 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 기록청장에게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아까 기록 동결권도 가지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분이 뭘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철학과 가치가 그렇습니다. 딱 뚜렷하게 수립되신 분이 정말 권위를 가지고 임명이 되겠네요. 네, 생각해 보시면 이 기록이라는 것은요, 정말 거시적인 겁니다. 네. 네.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역사가 되니까. 네. 근데 그 기록 자체를 정치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이 남북 정상회담록을 그걸 왜 남겨놨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록의 정신을 이어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바른정당이나 그전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계속 그 안에 NLL 포기했다. 네. 이런 것만 찾는 것이죠. 계속. 그리고 그 찾는 용으로 뭔가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록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 기록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좋은 정신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쁜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이게 매우 잘못된 태도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는 순간 기록을 만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근데 미국 국립기록청장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예, 야당 의원이 그런 입장으로 보자고 하면 안 보여줘요. 그리고 네. 미국은 그런 것을 보자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문화를 굉장히 좀 이렇게 가지고 있고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오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좋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의를 갖추려고 하시죠.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냐면 또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뭔가 왜 부관 참시를 당했냐면 기록을 너무 많이 남겨놔서 네. 그렇거든요. 저는 그것에 분노해서 제가 대통령 기록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렇게 기록을 안 남겨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기록을 남겨놨더니 그 오히려 예. 그 대통령을 욕보이는 용도로 이걸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권 사람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고 이 기록물의 무서움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탄생이 되면 얘기했겠지. 큰일 납니다. 기록 남기면 네. 우리 다 구속됩니다. 뭐 어지간하면 구도 보고 해. 예. 막 소화하는 거 아니야, 소화. 기록 안 저는 되면.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보수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네. 맞아요. 보수적 회복. 예. 기록 저는 능력도 마찬가지네. 그게 진정한 보수예요, 또. 네. 외국에서는요, 진보 정당들이 기록을 안 남겨요, 사실은. 네. 근데 뭐, 우리나라는요, 보수 정당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면, 기록을 남긴다는 문화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네. 이제 전통성을 갖고 항상 하니까 그렇습니다. 기록과 역사에 이제 중시해야죠. 형식을 보다 중요시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회의를 같은 데 가보면, 어떤 공공기관에 가보면요, 이 기록하는 태도를 보면, 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태도를 보면 그 기관의 체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정보공개 심의에 이렇게 들어가면, 속기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속기사 그걸 다 작성한 다음에 저희한테 회람한 후에 일주일 있으면 그게 서울 정보소통광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예전부터 그런 취지를 네. 가지고 있고, 또 본인을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면담자를 반드시 옆에 사관을 놔두고 기록하게 합니다. 네. 네. 저 제보. 그 여의도에 있는 네. 국회의원회관 502호에서는요, 회의를 하고 난 뒤에 회의록을 남깁니다. 502호 전부터. 이재정 의원님. 이재정 네. 의원실에서요. 로얄층 야, 502호. 아주 체계적인 기록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이제 김기식 의원이나 정봉주 의원 같은 분들은 또 이렇게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그 기록들을 다 국회 기록 보존소에 넘겼어요. 예. 그리고 자신이 4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지금 국회 기록 보존소에 가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김기식 의원님 이제 저 19대 마지막 때 그 정리 쫙 해가지고 네. USB로 딱 정리했어요. 아니, 김기식 의원님은 와, 그러실 만한 분이다 생각이 네. 들었는데 정봉주 의원님은 의외신데요.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정봉주 의원님은 예. 팟캐스트에서 기록을 남기니까. 근데 정봉주 의원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문위에 있었는데 네. 교육과 관련된 자료가 2,060권 정도를 오. 다 지금 국회 기록보존소에 이관을 해서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록에 관련된 문제를 저희 안행위에 오면서부터 또 바로 그 네, 오랜 친구이신 소장님. 전진환 소장님의 제언을 받아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국회만 하더라도 기록 보관과 관련된 철학이 굉장히 부재하고 부재하죠. 예, 그 그러니까 마련된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소속이 돼서 그냥 그러니까 자료를 보관한다라는 이상의 철학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국회부터 사실 우리의 의정활동 어떻게 보면 뭐 치적이기도 하고 네. 때로는 우리가 평가받아야 될 대상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회부터 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국회 기록에 그 보존하는데 이름이 국회 기록 보존소입니다. 네. 네. 이건 이 국회 기록 보존소라는 이름은요 장수적 의미예요. 예. 예를 들면 이것을 정책적 의미로 담으려면 국회 기록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예전에 정부 국가기록원도 정부 기록 보존소였습니다. 그걸 국가기록원을 만들어준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을 입법한 사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시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 기록관이 지금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뭐 잘하겠죠 이러면서 지금 그것을 뻔히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가기록원에 지금 직원 4명이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거든요. 지금 나가서 이제 인수인계 과정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렇게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거기에 있는데 4명 파견해서 무엇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네. 사실은. 제가 볼 때 40명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불과 4명만 가 있다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기록물에 대해서는 우리 전 소장님 만나 뵙고 이재정 의원님처럼 정말 이 정치인의 기록물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렇습니다. 생각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이 대통령 시정 기록물을 그냥 개인적인 뭐 사적인 일기 정도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고. 네. 그 지금 민변에서 예를 들면 군위안부 한일 정상 합의를 할 때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 회담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전화 회담으로 어떤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기록에 대해서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네. 공개를 하지 않았고 그때도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 대통령 지정 경우 지정할 예정이라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정할 예정이요? 네, 그런 건 없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기록을 지금 지정했다고 아니면 그 기록을 파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일본 정부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없앴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만약에 재협상하자 아니면 당신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길래 도대체 소녀상 치우라고 그러냐 자꾸 이런 거 질문하면 제가 일본 측이라도 있잖아요. 네. 제가 기록을 가지고 뭔가 제 페이스를 딱 제 그렇죠. 펜은 다 가지고 있기 예.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는 계속 왜곡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지락펴락하겠죠. 지락펴락할 것 예. 같아요. 이게 이런 일들이 각 분야에 지금 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되고 좀 지금 위험한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국회 역할도 좀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전 수장님은 이제 민간 전문가시잖아요. 이번 사태 관련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또 있나요? 민간 전문가들이? 민간에서는 뭐 네. 저희가 이제 국회 측하고 계속 좀 많이 만나서 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국가기록원의 위상을 바꿔야 됩니다. 네네. 지금 국가기록원은요 2가지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정책적으로도 다 이 법률을 해석하고 또, 네. 또 이걸 각 기관에다가 이게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핸들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보존 역할도 하고 있어요. 네네. 이 2가지 역할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 이해 충돌에 빠질 때가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상설화해가지고 네. 뭐 누군가는 우리 서울시에 계시는 분은 책임과 투명위원회 뭐 이런 책임과 투명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정책 기능들은 거기서 담당을 하고 또 네. 그 위원장도 좀 차관급 이상 그리고 또 임기도 좀 보장을 네. 해주고 이렇게 해서 좀 그 위원회도 여야가 같이 이제 네. 추천하는 위원들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요. 지금에 있는 국가기록원은 정말 보존 기능에 또 관리 기능에 그런 것들을 좀 하는 이 이분화 기능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고 또 거기에 국회의 통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한 통제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무슨 기록이 이관되고 있는지 어떤 기록이 지정되고 있는지 지금 외부에서 다 모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국회가 그러면서 저를 가르치시니까 네. 제가 뜨끔뜨끔하고 제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김영호 의원님도 가끔씩 가르치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중요합니다. 아, 저는 계속 눈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재정 의원님이 이제 법률가시다 보니까, 네. 네. 아니, 전진환 소장님께서 이제 지금 막 진짜 알토란 같은 얘기를 추격적으로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네. 말씀도 참 빠르시고 네. 저도 만만치 않게 말이 빠른데 그래서 이 방송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헉헉 드실 것 같아요. 물 한 잔 드시면서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아까 그 미국의 기록청장님. 네. 누가 임명하죠, 미국은? 미국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고 네. 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처럼 똑같은 장관처럼. 과정을 거칩니다. 종신직이면 더더욱 네. 검증이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있어야 네. 되겠네요. 저는 그 미국의 그 종신직 문화가 여러 가지 뭐 폐해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있죠. 뭐 예를 들면 대법관 같은 경우도 뭐 갑자기 여러 명이 돌아가시면 한 네. 대통령이 뭐 여러 명을 지명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그 문화가 굉장히 책임에 대한 문화인 것 같아요. 한번 그 직을 맡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우리나라 정서에는 전 안 맞는 네.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장은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없어요. 그 이유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기록원장이 대부분 다 행정자치부 산하의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 뭐 재직 기간이 한 1년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전문성도 없다 보고 또 자기는 더 좋은 직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행정자치부 장관의 눈치 보고 또 총리 눈치 보고 이렇게 되는 건 그런 자리로 지금 불과한 것이죠. 네. 이재정 의원님, 저희 당대표가, 네.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이제 증거인멸 네. 행위를 좀 경고 한번 했었죠. 네. 당에서는 어떻게 우리 이 증거인멸을 차단하고 막아야 될까요? 예, 뭐 사실상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건 결국은 지금 뭐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법리적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철학을 되찾는 방식으로 해서 향후 뭐 우리가 일단은 이제 뭐 선거법 위반이 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 정부에서 네. 철학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되짚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네. 이게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이제 뭐 황교안 총리가 사실 설득되는 사람이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무력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지정을 하더라도 아까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히 그건 무효화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기록에 대한 지정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을 후순위 절차로 저희가 남겨놓고 네. 차후에 우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대하는 또는 뭐 다음 집권을 하게 될 그 당사자가 그런 대통령 기록물을 공공 기록물을 바라보는 어떤 철학을
정립을 하고 이번 기회를 반면 교사 삼아서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했던 문제들 보완해 가면서 관련 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가기록원도 그런 이제 해석을 하기 전에 원래는 국가기관이라는 곳이 법률제 해석이 좀 모호할 때는 법제처의 네.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제처의 심사를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일을 하게 돼 있는데 국가기록원이 언제부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다 해버리고 이 큰 정말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이 그냥 그 책임을 져버린 거거든요. 아니 파장을 예상 못했을까요? 당연히 예상했죠. 저는 그분들한테 그 담당 과장하고 전화할 때 너무 그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정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또 여기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그 메시지가 간 게 아닌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또 이번에 좀 질의하실 때, 네. 뭐 이렇게 행자이나 이렇게 질의하실 때 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예. 저는 이게 뭐 좀 가벼운 얘기긴 한데요. 저희가 흔히 기록물 관련해가지고 뭐 시민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우리는 예전 조선시대 얘기하면 지금보다 뭐 정보 기술력도 딸리고 그러던 시기에 사초를 만들던 생각을 해봐라. 네, 네. 이거는 기록에 남기지 마시오 하면은 그 말조차도 기록에 남겼다는 네, 그런 네, 역사적 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기록물을 보존하자고 치면 생생하게 남길 수 있는 기술적 발달,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정도로 뭔가를 남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는 정말 근원적으로 돌아가서 반성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조선 왕조실록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그때 당시로는 이제 절대 권력이죠. 네. 뭐 왕을 상대로 그 사관들이 앉아가지고 왕이 뭐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뭐 폭정을 할 때도 그걸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 자체가 벌써 사관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 기록 빼 그랬는데 안 빼면 네. 사약을 내려라. 이거 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냐면 지금 그 상태라는 것이죠. 네. 자신의 기록을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지금 봉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현직 왕이 비유를 들자면 옛날에 그렇게 못하게 했거든요. 그 왕이 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이 더 투명하고 제가 그 역사학자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이 조선 왕조가 5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이 사관 문화 때문에 사실은 버텼다고 하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견제한 것이죠, 오히려. 네. 내가 앞으로 사후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내 눈앞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포가 예를 들면 우리 이재정 의원님도 그 옆에 기자들이 있으면 예. 뭔가 그 기자들 앞에서 말을 조심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뭔가 자신의 어떤 뭐 몸가짐을 좀 다시 하게 되잖아요. 예. 이 정치인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실언이잖아요. 실언을 했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기자가 상시적으로 계속 자기 잠자리까지 와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조선 왕들이 받았던 그 스트레스 저는 그 스트레스가 권력의 어떤 견제를 했던 그 예. 역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우리는 됩니다. 견제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뭐 어떤 죄로 다스리고 뭐 네. 그런 엄벌하는 규정이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 쉬운데 사실상 권력 견제는 이런 철학이 담긴 어떤 제도적 장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뭐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의 이 정말 이 대통령 기록에 대한 태도는 너무 정말 엉망이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저는 이 체계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기록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내가 이 기록을, 내 이 말을 하면 뭔가 문제가 될 것 같다. 내 이런 행동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 될 사람은 청와대를 입성하는 순간부터 5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기록에 대한 확실한 자기 철학이 있으면 정말 그 당사자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해지고 또 도덕적인 부분도 굉장히 투명해질 것이고 또 뭐 실력도 더 많이 발휘될 것 같고요. 우리 새로운 대통령께서는 네. 그 지정 기록물에 대해서 그거를 하지 말래도 본인이 네. 굉장히 그것은 철저히 본인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정호성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네. 정호성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최순실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최순실을 어떻게 만났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정호성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 없애야 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연설문을 유출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자체가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제가 증언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말은 정호성 씨도
그걸 계속 전달하면서도 이게 드러나면 큰일 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바로 그거죠. 기록 못할 일을 계속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번 사태,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여튼 이제 시간이 뭐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우리 박근혜 정부 지금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지금 많이 좀 폐기하고 은폐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 한 말씀 해주시죠, 소장님. 따끔하게 한 말씀. 네.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탄핵 인용 이후의 행동에 대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청와대에다 이틀 더 있었던 것이나 네. 또 나올 때 그렇게 분노했던 국민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네. 그냥 나왔다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대통령 기록이 뭔가 삭제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도대체 작년 9월 이후로 얼마나 불안감에 떨었습니까? 나라가 네. 망할 것 같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말 법 앞에서 정말 자기가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무엇을 저렇게 잘했는데 계속 저렇게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겠다, 진실을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번에도 검찰 조사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겠다고 하지만 그분은 그 전에 계속 그런 말을 했지만 그렇죠. 계속 이렇게 어겼거든요. 숱하게 들어온 말입니다. 정말 과거 대통령 중에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 저희 아이들 다 네. 보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서 세 분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네. 그 대통령 정말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안 하시는 네. 거 보면 웃으면서 사저로 들어갈 때가 아니었죠. 네. 본인을 지지하고. 그날 한 명 사망하고요. 그 전날 2명이 사망을 예,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 삼성동 그 집 앞에서 아이들이 지금 거기 앞에 학교를 못 가서 돌아와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오늘의 사태가 참으로 비극인데 전진아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록물 관련법,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법률대로만 네. 청와대가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네.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싶네요. 네. 하여튼 우리 국회에서는 그 대통령 지적 기록물 그 허점을 이재정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잘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용호 의원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 이재정 의원님 오늘 약속 취소까지 하시면서 끝까지 네.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금 네. 제가 대타라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오늘부로 대타예요? 이제 우리의 주인. 깨어찼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께는 제가 개별 통보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해고당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그 일부에서 정세현 장관님으로부터도 사실 철학을 배웠다는 느낌이 들고요. 오늘 전진아 소장님, 그러니까 오랜 지기이지만 늘 네. 일로 만날 때는 늘 존경하는 네. 예, 친구거든요. 네. 항상 배우고 있지만 오늘 또 어떤 에너지를 제가 받아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느끼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소장님한테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에 너무 또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불러주십시오. 예, 앞으로 자주 나오시게 될 거예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12번째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